교육에 대해서는 그러고 교제에 관해서 그러고 가정생활에 관해서 그러고 학문에 관해서 그러고 자학 기타 문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교수님이 딴 사무학부터 집안에 한다고 딱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따 북한에서 딴 사무는가 그래갖고 설명해갖고 그래서 그놈이 이제 공부 잘하고 인기가 올라간 게 의심이들이 이제 그놈한테 프로포즈 해갖고 붙잡고 있는데 한 번은 아니 그래서 결국 가가 창평 고치집에 제일 좋은 집안의 아들로 연애가 돼갖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연애했는데 어떡하냐. 정말로 결혼해라. 뭐 어떻게 결혼하냐. 여기서 지금 부모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양 부모가 되어갖고 그 창평 고치려고 사돈을 맺어갖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대학 동반 다니면서 좀 모아서 뒷바라지 해갖고 결혼식을 치렀다고. 그 시대 소문이 나버리니까 이제 더 올라오는 거다. 그렇게 북한에 있는 애들이 전부 직원이 붙더라고 넘어가고 방출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다고 진짜. 그러면 그냥 복잡해져버려 가들이.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줄타고 올라가면 안 되나 막 지금 언니 못 오겠는데 야 지금 그 아들내미가 아주 지금 똑똑히 돼갖고 전체 반에서 지금 급장하다 보다 중학교에서 1등에 그렇게 가는 광주 시내에 있는 모 지역의 지방의회 그 구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 담당가로 해갖고 이게 일반 밑에 까딱이 떨어졌어요. 좀 올라갔어. 이제 그 계급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가가 완전히 그쪽에서 솔직히 말하면 북구 위에서 아주 북구청에서 아주 인기가 지금 그놈이. 그래서 그놈하고 아까 말하자면 여기 내 밑에 와서 여기서 교환교수하고 박사학위가 되겠던 놈이 다시 내 제자놈하고 결혼해갖고 다시 연태로 가가지고 그 연태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연태 뒤에 지금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변사 만들어갖고 지금 한국계 전부 뒷발을 하고 있어. 뭐 그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서 모아놓을 사람들이 또 생긴 것이죠. 바로 말하면 곡성 지역에 있었던 옛날 정충 선생이 그 따님이 정 선생이 러시아 가서 자식 없이 막대한 양반이거든. 그 딸이 그동안 우여곡절 해갖고 해서 결국 전남대학에 와서 안톤 치읓 갖고 러시아 문학 갖고 박사 됐어요. 영문학 박사 됐어. 근데 영문학 박사만 학문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 문학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 박사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갖고 조선대학 러시아과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지가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가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하자면 한 러시아 혼합혈종이 현재 혼자 외톨이가 되어갖고 조선대학에 이 러시아과 정교수지고 간을 모아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못준 사람들이 그 외에 좀 내 딸 만나가지고 중국 가서 중국 공부해갖고 왔던 여기 지금 중국 선생하고 있어. 요리만 모아놔도 그 외에 해외 유학 갔다 왔고 시집 못 가고 그 세문장 모아 있잖아요. 이 모아서 여기서 여자들도 남자들 연결시켜가면서 공부하고 힘내보고 사람 키우라 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밑바닥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안 키우게 그러게. 이렇게 해나갈 때 눈만 뜨면 얼마든지 자료가 깔려 있는데 누가 그 문제에 눈 뜨고 키워나갈 건 내 새끼 아니면 관심도 안 가져오면 돼. 이런 것들을 현재 똑똑히 들어라. 이런 일을 도와서 큰 덩치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중심, 그 중심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그 자리 진속에서 뭐냐 꼭 지기 폐 안 키운다고요. 자기 폐하면 안 키워. 그 풍토를 깨고 우리 폐로 크게 모아가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을 오라는 것은 그런 데에 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열어도 오고 아까 또 그놈도 오라고 그 나머지도 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키우고 특히 그들에 와서 이 개방화 세계화 되어진 데서 종파에 관한 폐쇄성을 깨야 한단 말이야. 학문적 폐쇄성을 깨야 해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다른 선생님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면
그 선생님을 모신 것들은 바로 뭐냐면 따로 선생님을 모시니까 사숙이라고 해요. 사숙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사숙 선생님 체제가 동양에서 다 깔려 있었어. 사숙 선생을 통해서 학문이 화합된 것이고, 오늘날 그래서 동서가 화합된 것은 서양에 있어서 소크라테스 밑에 그냥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학문 체제가 서양을 통해서는 동양은 학문적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학문이 지금 현재 통합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더라면 동서양 학문 통합 안 돼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자면 우리도 한 번쯤 여기서 학문을 통합하고 운동을 저 광주 유림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러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찬스가 너무 많이 이해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얼마큼이라도 준비해온 대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에 관한 문자적 해석과 뜻 해석과를 두 가지만 연결시켜만 보기로 하면 이 진도가 그렇게 급하게 꽉 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중요한 것은 76페이지 제5장에 나오는 사친장을 한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가고 풀이하고 그리고 해석이 나와 한번 이거 해서 두 번씩 이어나가면서 진도를 나갈까 생각합니다. 76페이지 사친장을 보겠습니다. 사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친할 친자지만 다시 말하면 가장 친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친자입니다. 그 친 속에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부친, 모친을 친이라고 하는데 일사자는 성기사자니까 부모를 자식 부모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사친장, 자식이 부모 대하는 자세를 적어도 가족에 들어와서 실천해서 사람 실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자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자 관계는 이제 독일법이라는 데 하나 가족 사회학 입장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장 원초적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보다는 더 기초적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 관계는 제1차적 원초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놈이 커지면 이제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또 부부. 그래서 제1차적 공동체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제1차적 공동체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입니다. 부부와 즉 혼인관계와 피에 의해서 탄생에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자면 제1차적 공동체라고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부모와 자식을 제1차적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고, 또 뒤집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왜 생깁니까? 부모와 자식 왜 생깁니까? 남남이 만나니까 보석을 잤으니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먼저냐, 서방과 각시 관계가 먼저냐, 그 부부 관계가 먼저냐, 친자 관계가 먼저냐, 자기 먼저냐 똑같은 소리. 그러나 먼저나 한다고 하지만 실은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그것이나 다 동전 양면 관계라고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사회학에서는 제일 첫째로 뭐라 하냐면 부부 관계는 남남끼리 만나갖고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짜보라 갈릴 수 있고. 그렇지만 같이 낳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돼야 해. 그렇게 보자면 부부 관계와 즉 혼인 관계와 가족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친자 관계가 가장 원초적인 기초 공동체라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먼저 달라 먼저 부부가 먼저냐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오류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부자유치냐 부부별이냐 그 부신율 놔두고. 근데 속으로는 말하자면 다 제도와 유리로 하려고 하니까 부자유치 먼저 이것처럼 봤어요. 부자유치는 아버지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 부자예요. 김선생님 부모 부자예요. 아버지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 부자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무엇이 생기냐? 남남이 부부가 되어갖고 자식을 만든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친자 관계가 하지만 부자 관계가 제1째 원칙이냐 아니면 부부 유별이 원칙이냐. 그래서
겉으로는 명목상 제도가 되었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제쳐 잡고 속으로는 서방각시 관계를 제대로 잡되 내놓고는 안 알아보다 보니까 부부 이별은 세 번째 넣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보자면 다시 들어가 볼 때 범인이 보통 사람이 막부지 진지 당효로되 보통 사람들이 막부는 알지 못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막부라면 이중부정이니까 안다 그 말, 확실히 안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진지 당효 부모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성을 다해서 받들여야 한다고는 효를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알지 못한 사람이 없다. 이중부정으로 보면 꼭 그 부정이 들어가면 쌍방까지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긍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다 누구나 다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만 꼭 알아야 한다고 하되 그런데도 이 그런들 있잖아요. 그러나 있자 그런데 효자는 심선하니 그러나 효도를 하는 사람은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nom자자가 붙으면 동사가 명사가 된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에 관한 지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보겠다. 사람을. 그러나 효도하는 사람은 선자는 신선선자는 드물선자란 말이에요. 참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드물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지 부모지 이 고야라. 왜 그러냐? 그 까닭은 뭐이기 때문이다. 유는 뭐냐? 불심지 깊이 부모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누구나 부모한테 효도해야 했다는 생각 안 하는 놈은 없지만은 그래도 꼭 실제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은 부모한테 효도해야겠는데 해놓고는 안 해본 사람이면 이유는 뭐냐? 말은 생각할 때는 하고 따질 때는 하고 실제는 실천으로서는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모 효도한 사람이 드물게 되는 것이다. 이런대로 여기서 신선선자는 깨끗한 선자가 아니라 드물 선자입니다. 아주 드물다. 그래서 시전에서 말하자면 시는 사람의 진솔한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 시라고 한다면 시속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불운호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을 말하지 않더냐. 불운호는 운호고 있다 말 아니 부자가 붙었으니까 부정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냐. 뭐라고? 부해 생가 모해 부가 부모 애비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아버지가 세상에 여기 말은 부해 생가 부모가 나를 낳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사자성어는 그렇게 부모가 나를 낳게 하시고 그런다. 그런데 그 뭐냐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원인을 제공하셨고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모해 부가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합작해갖고 나를 난 다음에도 말이야. 아버지는 낳기 원인을 제기했지만 난 다음에도 난 죽기까지도 어머니는 품고 앉아서 길러주셨단 말이야. 그 뜻으로 그럼 직역해보자면 아버지가 원인이고 어머니를 보셔다 그렇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작해서 난 다음에도 뒤처리해서 끝까지 적발로 키워주시는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플러스 어머니 정성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옳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하셨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합작해갖고 난 다음에도 품고 길르고 지키고 해주셨다. 그 뜻이 들어가야 한다. 그 뜻을 보자면 어머니 은혜가 아버지 은혜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해 굳게 세계상 말 안 들으니까 버려머리 없이 그러니까 꼬집어 뜯은 벌 갇혔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지만 그건 칠국자는 품고 엉덩이 따뜻거리면서 젖먹이면서 키워주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보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지라도 갚고자 하는데 또 허천난국이라
부모가 돌아봐 어디 어느 곳 부모 은혜 없는 곳이 없는데 어디다가 그 은혜를 갚을 것이냐. 하늘을 우러러 봐도 만국 부모 갚을 것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뭐예요. 눈 뜨고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가셔도 없어요. 이제 갚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 뜻을 간절하게 표현한 것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념이 요 끝난 다음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지 생수생에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은 자식이 되어갖고 태어나게 된 것에는 누구로 봤냐? 성명 혈육이 개, 친, 소견이라 모두가 다 피나 살이나 몸뚱아리나 버정머리 없는 것까지도 다 부모가 부모지 유기 기운을 생기를 혹은 생명 기운을 합니다. 생명 기운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잘못했네. 넘어버렸네. 개, 친, 소견, 소유 남겨주신 모두가 부모가 남겨주셔서 받은 것이다. 부모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천식, 호흡, 숨 쉬는 것, 천식하고 마찬가지다. 숨 쉬는 것도 즉 코를 통해서 오는 공기를 마시고 기운을 받는 것도 그 천식, 호흡과 기맥상통 그놈이 공기 기운이 들어가고 몸뚱아리에 들어가서 핏줄기 혈줄로 돌아가고 맥박이 뛰고 생기가 돌아가고 이 말은 맥이 상통한다는 말은 주로 말하자면 기라고 하는 것은 체온을 유지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소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흐름을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호흡과 그 다음에 사람이 온도가 올라다니고 맥박이 뛰고 하는 사람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 상통한 것이 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몸뚱아리나 자신이 내 몸뚱아리는 비아사물이라 그렇게 보니까 내 몸뚱아리는 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다시고 보자면 뒤집어 놓고 보자면 내 몸뚱아리는 누구 것이요? 부모가 누구시요? 근데 부모가 꼭 만들라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부모로 연유해서부터 어디서 왔다냐? 기운은 우주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지만 하늘로부터 왔던 그 기운을 부모로 통해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부모를 통해서 하늘 것까지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네 것이 아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것도 되지만 부모를 통해서 오는 하늘 것도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아사물이 내 것이 아니 이것은 내 곧바로 말하자면은 부모의 유기야라 부모님께서 내한테 부모의 그 기운을 남겨주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면 부모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기운이 무엇이냐? 해석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둘이 버리고 자갖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 나를 만들고 기운 주신 화합된 사랑의 기운이라는 것, 정신 기운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설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둘이 사랑하다가 나 찌개게 한 그 못된 번영물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조심스럽게 미화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해. 그렇게 보자면 뭐냐면 단지 부모님이 사랑해서 만든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정성스럽게 부모가 화합해서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맥이 나한테 상통하고 부모 기운이 남겨줘갖고 내한테 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로 말하자면 부모여 슬픈 애자만이 아니라 그리웠고 사랑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 모든 애석한 마음을 다 들어서 말하자면 슬픈 애자에 성품으로 부모여 생아부노 하시고 나를 생자는 나 생자고 이 성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경영 제일 처음 나와.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 제일 처음 경영 제일 처음 첫 구절 봐봐. 뭐라고 썼어요? 제일 첫 구절이 아주 그 대목에서 나 항상 얘기해. 인생 사세에 사람 이 세상에 생자. 인생 사세가 뭐요? 김생 기기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첫째 생자 태어나서 태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날생자는 살생자, 날생자는 다음에 무엇이죠?
나생자 다음에 사생자가 붙어있어요. 사생자가 뭐예요? 나갖고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라는 말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생아구노 나를 낳고 키우신이라고 그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소리가.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간 개념이 아니라 전제 개념, 지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낳고 키우시느라고 후노 고생을 굳자 힘쓸 굳자 힘소자 고생 하셨는데 그 다음에 부모지 은이 위여하제 위여하제 위여하 이 위하는 합쳐서 얼마나 크다고 할 것이냐 어쩌다고 할 것인가 부모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말을 지금 비유해 보자면 어쩌라고 할 것인가 그래야 기감 자유이신 하여 어찌 감히 자유이신 유자는 있을 자가 아니라 가질 자예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 감히 요 몸뚱아리 내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몸뚱아리 지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이 불진효의 부모와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태어나서 하늘이 태어났지 뭐 부모가 뭘 큰겠어 해갖고 어떻게 부모를 부진효의 부모한테 대해서 효도를 지극하지 않을 것이냐 지날 진짜 다 지극할 진짜예요. 다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불능 상존 차심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존 차심이라면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사람이 갖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항존 차심 효도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자유 향친지 성이라 그럴 때는 항상 내 마음속에 뭐도 같아요. 나 주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분들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해요? 정성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래보고 생각하다 항상 제가 어렸을 때만 나이가 들어서 좀 생각한 것은 지금은 이제 다 유동, 북동 다 허물어져 지금 아파트 서었어요. 그런데 옛날 북중학교 앞에가 가면 시명섭 한의원이라고 유명한 한약방 광주에서 제일 오래된 한약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형섭이 형하고는 동기예요. 근데 형섭이 형은 나보다 4살 위에요. 근데 나하고 고등학교 때 동기인데 그때도 야 형섭아 안 했어요. 3살, 4살 우기니까 형섭이 형 했어. 근데 형섭이 형이야말로 시극한 효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장방 어닥거리면서 좀 침나주고 해서 한살 쓴단 말이야. 근데 어려우니까 학교 지대로 못 댕겼는데 자기가 노래해갖고 옛날 경희대 동양한의대를 들어갔어. 거기서 권모씨라고 하는 한국에서 정통적인 침수 대가를 스승으로 하면서 그럼 거기서 동양한의대 다니면서 그 집에서 그 교수 밑에서 침수를 배우고 있었고 방주 쪽에서는 그냥 뭐 침수로는 제1인자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려운 처지에 아버지는 쇠바에서 침 놓고 계신데 어떻게 학교 갈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담양에다 어디다가 좀 수고 얻다가 지금 산소에 이제 자 들어가나 빌려갖고 이제 보다 청부 나갔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누가 어디 가봤어? 내가 이제 그 트럭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초상 때 내가 따라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갖고 항상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내신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편찮으실 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 폐가 하나가 으셔갖고 어려울 때 계실 때마다 그동안에 그 동양한의대 댕기고 틈만 좀 내려오면 꼭 어머니 침을 등짝 치다주고 치료를 형섭이 형이 해줬어. 그래서 그거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형섭이 형이 나한테 아버지 치상하고 와갖고 자기 느낌을 편지로 써갖고 보낸 글귀가 생각나. 박사님 뭐 있지? 바람이 홍수지탄이다. 바람이 고요하고자 하나. 아니 나무가 암지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불지 않냐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효도하고자 하나
안 계십니다. 기다리시지 않니? 그렇다 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 나로서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그 뜻을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건너가 장지까지 찾아와 주신 형한테 내가 고맙다 보내. 그 글귀가 지금도 머리가 탁탁 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형이 선생님이 꼭 와서 침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아플 때도 와서 침 놔주고 그래 그거이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 담양 수북면까지 도락구 속에 같이 타고 왔던 인연이 그 구절 내용이었다. 그 뜻이 바로 말하자면 항상 마음속에다 품어 그리운 마음을 형섭이형처럼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난 지금도 못 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계기를 통해서 기억으로 남고 그래서 그 후로 전남대 법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어쩌다 보면 특히 잘못하다 보면 그 잎이 틀어진 거 있잖아요. 네. 부활 마사증 있어요. 마사증만 있으면 얼른 데리고 와서 현수한테 가면 마사증은 그 진단으로 다 나서보거든. 그러면 온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내 소개를 갖고 침 맞추고 입이 돌아왔다고. 아이 그 침 한 번도 어떻게 3번도 어떻게 입이 다 돌아온다고 그래갖고 그때야 침쓰는 가치를 알게 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빨 고친 것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치통제도 침으로 다 나서버려.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뭐 얼굴에 곰발나무도 씹는다서 그래. 그래서 전남대학에 왔던 독일에서 왔던 교수들이 곰발나무 얻어본 것이 그 집이 가고 침 맞아갖고 나서갖고 다 소문이 나고 그게 됐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우애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동양하자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으로 바꿔줬지. 경희대학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광주에서 병원을 만들고 그 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발전해갖고 북중학교 앞에 심영성 한의원은 지금 이제 그거 다 아파트 해버리니까 저쪽 옮겨갖고 저 학동 저쪽에 지원동 쪽인가 그쪽에 큰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갖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웬만하면 작은 병들은 침술로 다 나서 그래서 난 다른 의사 침술도 있지만은 가끔 그 얘기를 해. 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어려운 처지에서 부모 모셨던 그 내용은 특히 거기는 이제 아버지가 어려운 처지니까 이제 상처 잡고 재치료하셨는데 재혼하신 어머니한테 대해서 형섭이 시원장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갖고 그 재치 어머니한테 난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들 다 키워갖고 잘 떼갖고 그래서 진짜로 그 깨진지만 다시 이제 재혼을 하는지 하지만 이복 형제들을 통해서 실은 집안 우애는 친형제보다는 이복 형제들만 잘하면 그 집안이 훨씬 더 발전해. 그 옛날 말을 그 대목을 지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한 거죠. 옛날 말하면 상처완연 집안이 그 집안이 아군이라고 하지만은 상처해갖고 재혼해갖고 난 제7댁, 제3주택에서 난 자손들이 그 뜻 받들어서 아버지 할아버지 뜻 받들어서 우애하면 그 집이 상처 안 하는 집보다 훨씬 더 살 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복바른 집안은 떼중 들어가려고 각시가 죽어갖고 또 새끼 놔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상식은 미안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어려움을 집안이 끊어지면 오직이 상처가 생길 거죠. 그 어려움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겨낼 때에 바로 그 집안은 살아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사친장은 뭐냐. 중요한 문제는 낳아주신 부모만 모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가 쉬워. 그런데 낳아주신 부모 말고 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 낳아주신 제추로 오신 어머니한테 난 형제간들이 우애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럼 제추로 오신 어머니만이 아니라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어머니가 재혼하셔갖고 거기서 후손들 낳았을 때 이북 형제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현대적 차원에 있어서 사친장에 있어 부모 오셔할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했을 때 재혼은 아버지 어머니 의짝꿍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오늘 어떻게 될 거냐 문제들이 현대적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않고는 남자 중심으로만 해갖고 야 친족이라는 것은 아버지 중심이셔 라고만 해버릴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문을 열어가면서 마음을 열어가면서 대화하고 이런 면대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개헌은 어머니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가 다는 형제간들끼리 이북 형제들끼리 어떻게 화합을 그냐 문제도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가족윤리 여기만 사칭장 율곡선생한테 물어갖고 그때서 올라 어쩌겠까요? 태어난 어머니 있으나 자식대로 동생 어쩌까요? 넘버들 킬까요? 바로 잡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집안들끼리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가족윤리 문제가 여기서 대입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뭐냐? 미국식으로 혹은 독일식으로 얘기하자면 브로더인로, 시스터인로 다시 말해 혈통은 달라고 했잖아. 혈통은 하나예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단 혈통에 붙어있는 넷대로가 라벨이 아버지 성 중심으로 오니까 혈통에 붙어있는 이름자가 달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옛날 재밌는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면 한 가지만 말하자면 요새 말하자면 그 아버지 성, 어머니 성을 같이 쓰잖아요. 그럴 때 중요 문제 이제 옛날 그 가족법 갖고 호주 문제하고 토론하는데 심야 토론을 하는데 아주 똑똑한 선법대 나온 여자 하나가 아주 운동권 여자가 딱 와갖고 아버지 성, 어머니 성을 따로따로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성으로 하든지 어머니 성으로 하든지 해갖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 성 따르고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 성 따라야 그런 거 아닐까. 그래? 그럴 때 그 다음에 내가 장난으로 김대중 선생 제10개 부인은 차치부인이야. 그럼 차치부인하고 저 김대중 선생하고 김대중 선생이 나이가 많은 게 홍일이는 김차홍일로 하자. 당신 만들어보면. 그 다음에 셋째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홍업이는 이김홍걸로 하자. 왜냐하면 이 여사가 김대중 선생한테 많아요. 이김홍걸로 하자. 당신 만들면 김차홍일이 홍업이하고 이김홍걸이하고 형제가 하나 헐쳐서 그렇게 썼어? 좀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김대중 선생님이다 그러다 얘기할까? 아따 선생님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한 거 아니야. 성씨는 성명은 자기가 지을 수 이름은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성씨는 자기 고유 권한이 아니요. 가족 공동체 공동 권한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성명권은 내 거다. 그래갖고 네임 라이트 오브 네임권 자기 이름 걸린 것처럼 이름 속에다가 성도 걸린 것처럼 오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은 가족 공동체에 붙여 있는 이름이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 예 알았습니다. 너무 아직 함부로 하지 마. 그래갖고 당신 말대로 하면 이김홍이라고 홍업하고 김차 홍일이라고 형제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어버려. 그런 얘기 붙였고 박수가 그렇게 우리 전통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이. 전통법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실은 사실 우리 가족제도에 어떤 방향으로 응용해서 적용하고 변화시킬 것이냐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